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주는 주식시장이 연휴로 단 3거래일만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관망을 하거나 이 짧은 장에 쉬엄쉬엄 매매하셨을 텐데요. 그 와중에도 우리 포착주 고영은 단 3거래일 만에 무려 24%나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이렇게 짧은 한 주였지만 시장을 압도한 고영처럼 다음 주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지 오늘도 새로운 포착주 5종목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을 했네요.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나스닥이 좀 선방을 해줬고 그 안에서 테슬라가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 연휴로 이틀 쉬어간 가운데 코스피는 2580선 코앞까지 올랐다가 어제는 기관의 매도세로 살짝 쉬어갔고요. 코스닥도 목요일에는 730선 근처까지 회복을 했지만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로 72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시장이 여전히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전화는 02786-1022-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연속 연간 대상에 이번 1분기 단독 대상의 영광을 차지한 정지우 위원 모셔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한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다양한 이슈와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한 주 먼저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를 설명드려보면 첫 번째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AI 로봇 관련주들이 선별적으로 강했거든요. 또 정치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 마음 AI 같은 경우가 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 마음 A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대선 정책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이 퀄컴 쪽이랑 전 세계 유일하게 LLM 벤더사로 등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AI의 솔루션이 이 퀄컴의 반도체 칩에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구소장도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고 다른 임원들도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통해서 지분을 늘렸기 때문에 역시 수급적인 측면이나 재료적인 측면이나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정치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한 다음에 만약에 또 특별한 사유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당장은 뭐 특별한 사유가 또 없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퀄컴 쪽이랑 글로벌 시장에 사업을 진출하려는 부분은 명확하거든요. 전 세계 최초 유일한 LLM 벤더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4x4 같은 경우에도 표류사 AI에 탑재되면서 화질 계산 솔루션이죠. 그러면서 막 상가 랠리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마음 AI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고영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주 강시해드렸죠. 고영이 AI 반도체 두 가지 투트랙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겹이다 보니까 좀 더 강력하게 움직였죠. 근데 기관들이 추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아마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하나그룹에서 투자한 버넥트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까지 못 갔다 보니까 또 주목을 받으면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고영이랑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그리고 특히 로봇 쪽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삼성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온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치 공약 이슈, 지역 화폐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아마 정치권에서 가장 이 추경 1호 공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웹캐시, 이게 대장주 흐름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쿠콘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요. 40억 정도를 할 것 같은데 한 20억 가까이는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한 30억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쿠콘도 자사주 매입이 끝나게 되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움직임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리고 유라클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이 전개됐는데 이 기업은 제가 10,000원대에서 설명드렸던 기업이죠. 아직 대표사는 팔고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역화폐 관련주들도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화장품주들이 실적 개선세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국콜마가 지난주 실적 발표가 이번 주죠.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급등세가 이뤄졌고 콜마홀딩스도 지주사 관점에서 이제 급등이 이뤄지다가 단기 지금 실적 발표가 약간 전년 동기 대비 좀 악화돼서 좀 내려오고는 있는데 뭐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2분기부터 해서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더 개선세가 이뤄질 전망이고요. 앞으로 이제 하반기 또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고 이 기업은 한국콜마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2분기 이제 성수기 들어가거든요. 여름철에 오기 때문에 역시 선크림이라든지 이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보니까 콜마홀딩스도 일시적으로 이제 과거 실적 때문에 반락을 해주면 역시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삐아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장품 이런 관련주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올해 하반기는 이 증시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정치적인 이런 이제 관세 이슈나 그리고 조기 대선 이슈가 이제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하반기 좀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찾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닥권에서 싹쓸이할 종목들 오늘 포착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일정을 보니까 미국의 물가 지표도 발표되고 기업들 실적도 여전히 줄줄이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위원님? 네, 제가 볼 땐 방향은 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 다음 달 정도만 돼도 이제 미국의 이제 관세 협상이 좀 더 가셔야 될 전망이고요. 일단 이번 주 주말에는 스위스에서 미국과 미중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죠. 일단 여기서는 큰 기대는 안 해요.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이 시간이 한 이제 1개월에서 길게는 2, 3개월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제 증시 대폭락 이런 시점을 지나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증시는 이제 어차피 다음 달에 나올 또 고용지표가 나올 텐데 아마 고용지표가 이제 다음 달 정도면 좀 악화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번 달은 굉장히 견조했지만 이제 관세 어느 정도 이제 이 우려감들이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미국 따라갈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지금 이번 얘기가 다가오거든요. 한은 총재님이 얘기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지금 이 금리 인하를 할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한은 총장님도 하반기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 매수한 기업들 지금 공시를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지난주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님이 26억의 장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뭐 지금 이제 조기 대선도 이제 1개월이 안 남았어요. 근데 뭐 유력 정치인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스테이블 코인. 네. 요 얘기가 지난주 또 예사롭지 않게 들려오더라고요. 기존 화폐 이제 고정 가치로 지금 발행되는 이제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을 이제 집중 이제 육성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지난주부터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은 너무 뭐 인맥주다 아닌 말로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인맥 관련주들은 한마디로 뭐 주가 조작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대선에 따라서 뭔가 정책 관련주들은 뭐 앞으로 AI를 육성하겠다, 뭐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겠다, 아니면 로봇을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미래에 또 성장성 있는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 수혜주들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주포 세력들이 들어오는 기업들을 잘 보시게 되면 올해 하반기가 저는 가장 좀 장이 좋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관세 협상을 좀 서두를 가능성도 오히려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더 이제 오히려 버티는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중국은 급하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신 중국은 이제 내수 시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수 부양 정책들을 좀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수혜주들도 앞으로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포커스를 맞추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 전까지 아마 이번 달에 가장 저가 매수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하반기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위원님이 밝게 전망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종목 선별이 중요할 텐데요. 대표이사가 집중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 공략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싹쓸이. 예, 금요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항상 이 재료, 이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적은 것보다는 더 많은 게 좋습니다. 넘쳐날 정도로 많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기본에 충실하는 부분이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 더 좋겠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또 이것도 잘하고 한 가지만 너무 잘한다. 이제 이런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잘하는 그런 기업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오늘 일단 중요한 이제 기업 중에서 로봇하고 반도체 동시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중요한 건 고영이 있죠. 고영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강추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더 먼저 1년 전에 또 강추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 1월 달쯤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제가 12,000원대에서 한번 강추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자사주 매입만 170억 가까이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서 2만 원대 이상까지 쭉 뻗었다가 쭉 내려오다가 올해 2월 달, 1월 달 때에서부터 해서 1월 달이죠. 여기서부터 아래꼬리 대항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미FD 승인을 받았다. 로봇 쪽 쭉 이제 올라가죠. 이제 경고 종목 지정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쭉 내려오죠. 쭉 내려오다가 또 계속 내려와요. 다시.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파라볼릭이 양전환 전환되면서 721선 아래까지 내려왔어.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여기서 700에서 뚫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렸던 거죠. 721선을 다시 재돌파하네. 이제 700에서 돌파하고 나서 급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61선까지 돌파하네. 모든 이평선을 다 뚫어버렸네. 여기서는 잠시만요. 여기서는 역별돼 있다고 올라왔어요. 700에서 아래에서 역별돼 있다. 이 격도 이만큼 이렇게 벌어졌었죠. 또. 근데 지금은 720선을 돌파하고 나서 밀집 국면인데 봉이 위로 있고 이평선들이 다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정별 상태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구간이죠.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200일선도 이제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61선 밑에 100일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5일선, 11선, 21선이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이 장기평선까지 올라오면 완전히 정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완벽 정별 들어가려고 하는데 맨 밑에 보시게 되면 MACD가 0을 돌파하죠. MACD가 0을 돌파하면 뭐죠?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한다. 근데 기관들이 이제 추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봇,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이제 10대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100대를 판매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로봇 쪽의 매출만 1,400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100대가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 중국은 10월 달에 승인을 받을 것 같다. 7월 달에는 이제 일본 쪽에 승인을 받을 것 같다. 미국은 이미 승인받고 올해부터 이제 병원에 10대 가까이 이제 로봇이 들어갈 것 같다. 미국, 중국, 일본 외과 병원만 1,700개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신경외과 정도. 거기서 한 100개 정도를 한번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 의료용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고영 같은 경우는 또 TSMC 쪽의 협력회사죠.
2월 달에 TSMC 쪽에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만의 법인을 설립했다. 이거 혼자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TSMC랑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대만의 법인을 설립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요? TSMC는 생각도 없는데 혼자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TSMC 쪽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재료가 강하지 않을까. 이미 삼성전자도 고객사, SK하이닉스도 고객사로 협력 업체인 만큼 올해부터 이제 반도체가 하반기,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이제 HBM4라든지 뭐 2나노 양산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CXL 디램 양산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 유리기판도 이제 시대가 올 거고 내년도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시대도 올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쪽의 이슈들과 함께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 검사 장비까지도 TSMC를 뚫고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이런 기업은 역시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을 생각하면 반드시 봐야 될 만한 업종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21선 이제 막 뚫고 정별 밀집 국면 초기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땐 충분히 22,000원대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용 지난주 보신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축하라는 단어를 좀 써도 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예, 충분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주식은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밀집 국면 정별 초기일 때 공략을 해라. 밀집 국면 정별 초기 들어가지 않을까 미리 봤기 때문에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용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원익홀딩스를 볼 수가 있죠. 예. 원익홀딩스 똑같은 패턴이에요. 722선 아래에서 뚫고요. 그리고 나서 왔다리 갔다다가 다시 700선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4월 9일 날 날짜를 아직도 잊지를 않죠. 여기서 다시 강출해드렸던 거죠. 그 다음 날부터 720선 뚫어버릴 것 같은데 상한가 들어갔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왔다리 갔다리 대량 거래 없이 정상적인 우상향 상승 기조를 그리고 있죠. 자꾸 저점이 높아져요. 여기서 저점이 형성되고 그 다음 저점은 여기서 한 4,000원 초반인가요? 예, 여기서 저점이 형성되고 그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위로 지지받고 지난주부터 좀 돌려놓고 있죠. 거래량 없이 정상적인 조정이죠. 그러니까 원익홀딩스도 지금 로봇 쪽에 알레그로 헨즈라는 로봇 손을 메타랑 그리고 엔비디아 로보틱스와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심지어 젠스랑 시오는 이 회사를 다녀간 것 같아요. 예, 정말 멋지다. 슈퍼쿨. 이런 얘기를 하고 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이렇게 로봇 쪽도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로봇손을 지금 촉각 센서를 탑재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상용화 개발을 완료 단계에 이뤄지면 또 상당히 주목받지 않을까요? 거기에 이제 AI 반도체 쪽도 수혜주죠. 반도체 쪽은 장비 그리고 소재, 부품 이 세 가지를 다 하죠. 자회사 쪽에서.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도 있어요, 이 기업은. 원익 P&E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이제 삼성 SDI랑 미국의 GM 합작 법인에 대규모로 1,000억 가까이를 수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쪽도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작년도에 실적 악화가 됐던 요인들은 원익 P&E가 대표적인 실적 악화의 요인이었거든요. 그게 좀 사라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지네. 원익 IPS도 올해 한 90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 전망이 나오네. 장비 쪽과 이 배터리 쪽도 다 좋아질 것 같고 소재 부품이야 두말할 나위 없이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워낙 탄탄하게 견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그린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벤처 캐피탈을 또 자회사로 두고 있죠. 원익 투자 파트너스 1조 원의 운용 자산을 굴리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상당히 또 이제 실적도 개선 요인이 이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원익홀딩스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왔잖아요. 오늘도 제가 주식 싹쓸이 관심주로 갖고 올려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제가 뭐 3월달, 4월달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더 이상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만 좋아지면 사실상 완벽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가장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최대 주주가 80만 주 매집이 들어왔죠. 3,300원대. 거기서 보신 분들은 아무 이제 걱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까지도 지분을 2.6%씩 지분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이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5% 가까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PBR이 0.3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 회사가 망해서 청산을 해도 일단은 지금 12,000원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12,000원 정도 주가가.
그런데 지금 4,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저가 매수 기회만 절 누르시면서 또 하반기 준비해보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열어볼게요.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 매수가는 5,240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종가를 보니까 18%나 급등을 하면서 시청자분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요. 지금부터 행복한 고민, 언제 수익을 챙길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이 위원님, 미래 성장성 낙폭가대 보고 매수했습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일단 이제 이 종목 중에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1,000원대에서 좀 관심을 가졌던 기업이에요. 예. 5,000원대에서 샀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 사신 것 같아요. 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보지 않았을까 예상도 되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회사 대표회사가 언제 매수를 했냐면 제가 오늘도 제 주식 싹쓸이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대표회사 매수 종목 기본에 충실하자. 어차피 이때 720년 돌파 지지받고 갈 때 2023년도 때였어요. 그때 당시 이거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네요. 그때 사상 최대 거래량이었어요. 최대 거래량. 대표사가 매수 들어오면서 막 최대 거래량 터지더라고요. 720선을 돌파, 지지받고 그러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 또 보는 거냐? 최근 들어 다시 720선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다는 게 쉽지 않죠. 4,300원.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 그런데 그냥 기법대로 하면 거기서는 더 밀려도 바닥권에 들어가는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을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700원 터치할 때. 도전을 하려면 원래 700원 터치할 때 일단 여기서 한번 손절까지 잡고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좀 움직이네? 물론 이제 움직일 때 봐야지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급등할 수도 있는데 최저 바닥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이 기업인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재무 상태도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고객사도 좀 확보를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전망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보유 관점이 좋아 보이고요. 이전 저점 4,900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저 위에 여기죠. 7,000원대가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거기서 대량 거래 시현되고 대부분 밀렸었기 때문에 일단 7,000원대까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 또 다시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대부분 한 이틀, 3일 정도 연속적으로 이제 급등하게 되면 대부분 또 대형 호재가 아닌 만큼 뭐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1,000원대에서 공략했다. 그러면 뭐 진짜 끝까지 10,000원이 갈지 20,000원이 갈지 끝까지 뭐 상토신호 나올 때까지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투자자분은 지금 5,000원대에서 예전에 찐바닥이 아니고 중간에서 이제 추격을 좀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뭐 7,000원대가 뚫어버리게 되면 추가 받는 가능성도 있겠죠. 대신 지금 당장 뭐 대형 호재가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7,000원대까지 공략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래로는 전저점 4,900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일단은 7,000원대까지 노려보시고 그때 또다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더 극대화하시길 응원할게요. 네, 다음도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엔젤 로보틱스, 매수 단가는 26,0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요즘에 로봇주들이 쉬어가고 있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시청자님이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추가 질문까지 남겨주셨네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엔젤 로보틱스는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봤어요. 한 번도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으면 지금 막 분석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공시를 봐야 돼요. 이 기업이 대표회사가 매도를 했다든지 매수를 했다든지 여기 이렇게 다트전자 공시를 딱 보시게 되면 여기에 쫙 나오거든요. 최근 들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했다라는 건 누군가 임원이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네. 아마 정해진 가격에 싸게 샀겠죠.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공시가 나오는지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9만 주를 최근 들어 5월 9일 날 상장을 한 것 같아요. 가격이 행사 가격이 4,600원대, 뭐 8,000원대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임원들을 또 공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또 공시가 나옵니다. 최근 들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19만 주. 그런데 장내 매도 공시가 나오네요. 2025년도 1월 달 같은 경우 이제 최대 주주 측에서 이제 임원들이 막 장내 매도 공시가 쭉쭉 나온 것 같아요. 2월 달 그리고 3월 달 때까지 장내 매도 공시가 나왔어요. 그 단가가 얼마냐면 대부분 27,000원, 3만 원, 3만 원, 25,000원, 26,000원. 여기서 다 장내 매도 공시가 나온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엔젤 로보틱스 23,000원이네요.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들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 아니 왜 수많은 지금 몇 명 되는 임원들이 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하면서도 막 왜 장내 매도 공시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 아직 실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로봇 쪽의 실적이 당장 나오는 기업이 사실상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영이라든지 원익홀딩스라든지 이런 로봇주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 쪽으로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신사업으로 로봇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실적이 이제 견조해질 수 있는 상태에서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로봇 쪽으로만 지금 공략하는 기업들은 당장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매출이 100억도 안 나와요. 40억대에서 매출이 영업이익이 계속 대규모 적자가 나기 때문에 로봇주를 본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 이런 이변성을 보기보다는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고용, 의료용 로봇, 세계 최초의 의료용 로봇 관련주, 반도체, TSMC를 끼고 삼성을 끼고 볼 수 있는 기업. 거기 원익홀딩스도 삼성전자 지분 투자 유치하고 로봇손, 메타랑 엔비디아랑 공동 개발하고 있는 로봇손, 핵심 부품. 이런 기업들이 역시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해서 실적이 견조한 상태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손을 개발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엔젤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보다는 제가 설명드렸던 이 두 기업이 한 10,000배, 100,000배, 100,000배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항상 주식은 실적이 급증할 만한 걸 찾는 건데 이 기업은 실적이 지금 당장 급증할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실적을 중심으로 종목 잘 선별해보자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되셨어요. 어떤 종목 들고 예. 계세요? KB금융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71,100원. 71,100원에 비중? 80%. 비중 굉장히 크시네요. 그래도 주가를 보니까 다행히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작년 12월 초에 제가 11,000원에 전량 매도를 했다가, 네. 전량 매도를 했다가 1월 초에 71,100원에 전량 또 매수를 한 거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게 KB금융 자체에서 장내 매수해가지고 주식 매각 소각도 한다고 그러고 또 배당도 괜찮고 그래서 이게 지금 KB금융만 지금 한 10년째 사고 매도 매수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궁금했어요. 네, 일단은 고수의 향기가 좀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매수매도 반복하셨는데 어떻게 대응을 더 해야 될까요?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KB금융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기업이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이 한 14,000원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럼 펄을 10배로 계산해 봤을 때 이런 우량주들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일단 봐야 돼요. 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5만 원 BPS를 봐도 이제 15만 원. 그러니까 PBR 1배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원 한 이런 기업들은 한 중반대까지 가져도 퍼가 10배, PBR 1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적정 주가. 그러니까 상당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단은 이 부분이에요. 71,000원대. 그래도 잘 사셨어요. 그런데 원래 언제 공략을 해야 되냐면 이 기업이 2024년도 때 초반대를 보면
혹시 이때 사셨나요? 2024년도 1월 달에. 예. 잘하신 거죠. 아니, 2025년도 1월 달에. 2025년 1월이요? 그게 조금 더 아쉬워요. 왜냐면 2024년도 1월 달을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밀집국면 정배열 초기일 때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 뭐 고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드린 거고 721선 돌파하면서 막 밀집국면 초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5만 원대에서 봤으면 훨씬 더 지금은 수익이 더 많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 뭐 고점에서 아니, 매도를 안 해. 예. 매도를 안 해도 이게 되고. 5만 원대, 5만 200원에 전량 80% 한번 매수를 했었어요. 너무 잘하셨네요. 예, 네. 매수했다가 네. 11,000원에 매도를 했지. 예. 한 10만 1,000원에. 10만 천 원이요? 완전히 뭐 최고 잘하셨네요. 그만큼 바닥에서 100% 수익 내고 밑으로 내려왔더니 올해 1월 달에 723 바로 근접했는데 이제 돌아가네 올선 회복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밀집 국면 이제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평선들이 지금 밀집 국면으로 막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은행주들이는 이제 금융주들이요.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게 주식시장이 이제 일단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경제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위기가 왔을 때는 금융주들부터 이제 급락하고 박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를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금리 인하하면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미국 리먼 브라더스도 그렇고 리먼 브라더스 아니죠. JP 모건도 그렇고 항상 저금리일 때 대출 수요가 급증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금리를 싸줘도 대출 수요가 급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금리 인하한다라고 해서 뭐 진짜 대출 금리가 뭐 1%, 2%까지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대출 시중금리는 3, 4%에서 대부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진짜 뭐 파격적으로 2%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뭐 기준금리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막 그렇게까지 확 내려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 실적이 좋아져요.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 은행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증시도 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증시가 이제 상투 신호는 아직 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강홀딩 전략적으로 보다가 지수가 이제 고점까지 원래 금융주들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식시장에 꽂힌 금융주인데 증권주도 마찬가지고요. 막 주식시장에 이제 막 랠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막 과열돼 있고. 그때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증권 이제 금융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즘에 키움증권도 그렇고 막 자사주 매입 막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실적도 너무 좋아요. 증권주들이 이 서학개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해외 쪽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금융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뭐 더 이상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지권은 7만 원대. 거기서 잘 매수하신 것 같은데 7만 원대 또 깨진다고 거기서 추격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7만 원까지 말도 안 되게 내려온다. 그럼 거기서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왜? 720선 바닥권에 근접하는 거기 때문에 찐바닥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9만 원대 추격 매수했는데 15만 원까지 도전한다?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완벽한 아마 이제까지 전화 주신 분 중에서 사실상 거의 완벽한 투자를 좀 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칭찬해 주신 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축하드려요. 좋은 종목에 비중 굉장히 잘 실으신 것 같은데 수익 더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목표가는 얼마를 잡아도 되는지. 한 14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인 것 같아요, 이 기업에. 14만 원, 15만 원이요? 14에서 15만 원 정도 한번 크게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상 최고가 경신 소식 저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의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 이 시간 포착주 고영 살펴볼게요. 이번 주 3거래일밖에 없었는데 벌써 24%나 시세를 잘 냈습니다. 위원님이 강의 시간에도 여기서 만족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방금 전에 전화 주신 분이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왜 잘했냐면 차트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721선 부근에서 밀집 국면에 있을 때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신 거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0선 이제 밀집 국면에서 막 돌파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지지권까지 내려오니까 근접하니까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21선을 기준점으로 위아래에서 근접할 때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중요한데 아까 그 KB금융 지금 방금 전에 전화하신 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도 이제 60일선 뚫었으면 MACD가 이제 밑에서 바닥권에서 돌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월봉도 이제 밀집 국면에서 움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23,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23,000원 돌파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돌파하면 이제 추가 반등도 노려볼 수가 있고 거기가 이제 저항권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 참고한 상태에서 사실상 뭐 강홀딩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3,000원까지 강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마이크로 투나노 살펴볼게요. 이 종목도 지난주 이 시간에 추천을 하시고 한 주 동안에 7%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차익 매물이 살짝 나왔는데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예, 지금 마이크로 투나노를 딱 보면 어떤 기업의 수혜주인지를 봐야 돼요. SK하이닉스 수혜주거든요. SK하이닉스의 국내 유일하게 프로브 카드라는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국내 유일해요. 예. 이익이 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데 SK하이닉스를 제가 잠깐 또 봤었어요.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봤거든요. 예상 실적을. 주당 순이익이 한 4만 원 나오더라고요. 예. 그럼 SK하이닉스가 40만 원까지 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원래. 예. 퍼가 10배 정도를 계산을 해봤을 때. 적정 주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야, 지금 2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지금 이 HBM 위치가 삼성전자가 퀄통과 했다라고 해서 당장 상반기에 달라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하반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HBM4, 올해 한 4분기 정도 돼서 HBM4로 갈 때는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사실상 올해 3분기, 4분기까지도 HBM3 물량이 상당히 이 비중과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마이크로 투 나노는 6월 달부터 10행사를 14,000원대에서부터 행사할 수 있어요. 현재 주가 8,000원이죠. 그래서 제가 6월 달 이후에 14,000원대까지 이상까지 노려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SK하이닉스도 만약에 이 반도체 업황이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고 좋아질 것 같다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지고 지수가 가면 상당히 SK하이닉스가 주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3분기까지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이크로 투 나노 7,000원대 지지권으로 참고한 상태에서 14,000원대 이상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래로는 7,000원대, 위로는 14,000원대 가격 라인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ICTK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 종목은 3월 31일 추천을 하셨고요. 45% 가까이 시세를 잘 냈습니다. 최근에 좀 쉬어가다가 어제 반등이 나왔네요, 위원님. 예, 지금 이 종목은 이제 보안주잖아요. 양자 암호 이제 보안 관련주거든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걸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야 된다. 뭐를 AI를 육성시켜야 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요즘에 이제 SK텔레콤 해킹 사건 때문에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제 아이온큐도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안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선보이겠다라고 하고, 빌 게이츠가 주도한다라고 했죠. ICTK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보안칩을 공급하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신산업들을 육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보안이 될 거예요. 암호화폐 뚫려봐요. 예, 난리 나죠. 아까 말씀해 주신 KB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양자 컴퓨터 때문에 뚫려봐요. 그러면 고객들, 은행들 돈이 만약에 도망간다. 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크죠. 지금 SK텔레콤도 상당히 지금 이 뚫린 상태에서 해킹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 보안칩, 올해부터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양자 보안칩을 개발한 이 기업은 글로벌 빅테크도 뚫은 상태에서 미 국방부까지도 뚫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15,000원대 지금 초반대가 지지권이에요. 거기서 딱 지지받고 올라가죠. 간밤에 양자 컴퓨터도 좀 숨고르긴 했는데 지금 뭐 일단 미 나스닥도 급락이 안 나와요. 어제도 한 0.7% 반등이 나왔고요. 15,000원대 바닥권,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다음 주에도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북은 15,000원 초반대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놀라운 3연상의 신화 유라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고 7거래일 만에 무려 173%나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또 한 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갈까요, 위원님? 예, 올해는 그래도 상반기에 지금 뭐 점상한가, 뭐 3연상,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DSC 인베스먼트도 마찬가지였고요. 점상한가 나갔었죠. 예, 그리고 최근 들어 에코아이도 점상한가 나갔었고요. 제가 다 바닥 있을 때 대표이사 장내 매수, 자사 주매, 그게 바로 에코아이였거든요. DSC 인베스먼트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라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게 되면 18,000원대 중반 지지권, 29,000원 저항권. 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기업은. 왜냐면 이제 수급도 좋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엑사원 쪽에, LG 엑사원 쪽에 플랫폼을 공급해서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박스권 매매 유효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인테크도 점검 받아볼게요. 이 종목은 3월 10일에 진입하고 열흘 만에 46% 시세 냈던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왠지 저는 이 종목이 제2의 네오셈, 제2의 태성으로 도전해 볼 만한 유일한 기업 같거든요. 일단 가격이 싸요. 앞으로 이제 성장성 대비. 앞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하이브리드 고체전 해지를 양산하겠다. 10월 달로 구체적인 이제 시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고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그런데 지금 해외 시장에 이제 공약을 추진하겠다. 합작법인과 신규 공장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CB 행사를 자꾸 대규모로 해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급등을 하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들이 이제 CB 행사에 따라서 끝나나요? 최대 주주가 100억의 CB 취득하고 소각해버리죠. 그리고 올해 특정 법인이 에너지 11의 최대 주주였던 비즈마켓 쪽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 들어오죠. 1년 동안 보유해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기업도 중장기 막 정배를 들어가려고 하는 초입이에요. 월봉도 바닥에서 MACD가 빨갛게 나오기 직전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 네오셈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어요. 대규모 CB 행사하고 나서 대형 호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들을 보면 올해부터 맥신을 대량 양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꿈의 신소재죠. 유리기판 장비도 증설하겠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호재 가능성에 초점 맞추면서 지금도 저는 그래요. 2,900원에 3,000원대 중후반 조정시만 계속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큰 시세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2의 태성, 제2의 네오셈이었습니다. 나인테크 앞으로의 방향성, 그런 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포착주 5종목 공개할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첫 번째 종목은 잭시믹스라고 해서요. 예, 아마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레깅스 많이 입고 운동하실 겁니다. 예. 근데 이 기업이 대표이사 장내 매수가 들어왔어요. 예. 자사주 매입도 20억이 들어왔어요. 최근 들어. 뭐예요? 유라클도 그랬고, DSC 인베스트먼트도 그랬고, 에코아이도 그랬고, 자사주 매입과 대표이사 장내 매수. 기본의 충실해이죠. 7,000원대, 6,000원대 다 들어왔거든요. 잭시믹스. 그래서 중국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올해 내에 이제 50개 매장을 지금 달성을 하겠다. 실적도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죠. 아직 저평가돼 있어서 이 기업 이번 주 내려올 때 7,000원대 초반, 7,000원 이하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점상한가 종목들과 닮아있는 그런 호재들이 많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잭시믹스 7,000원대 초반대 매수 기회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할까요? 예, 저는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가 어제 간밤에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예사롭지 않을 것 같아요. 메타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재발행하겠다라고 지금 어제부로 얘기가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육성시키겠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육성시킬 거를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이 관심을 한 몸에 받지 않을까?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사주 매입이 최근 들어 들어왔어요. 4,0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40억 가까이 들어왔나요? 아무튼 꽤 많이 들어왔던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실적도 견조한 종목이죠. 지금 밀집 국면에서 720선을 막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제 20개월 평선 이번 달 첫 돌파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내려올 때 이 한국정보인증은 제가 볼 땐 꼭 포트에 편입시켜야 되지 않을까? 예. 시가에 내려올 때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 추격 매수가 아니고요. 내려오면 지금 부담이 없어요. 자사주 매입이 여기서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를 쭉 집중 노려보는 전략 잘 보시게 되면 한번 상한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내릴 때 매수 기회 잘 노려보면 상한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한국정보인증 오늘의 포착주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이 종목은 역시 또 믿고 보는 기업 같아요. 제가 완벽하다라고 3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에요. MC넥스. MC넥스도 대표이사가 총 33억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번 주 10억 추가 장내 매수 공시가 또 떴어요. 25,000원대인가요? 네. 뭐 지금 다른 이 내용들은 많아요. 뭐 반도체 패키징 모듈 사업 진출한다. 이미지 센서 패키징 생산부터 해서 카메라 모듈 제조 통합 공정 구축하겠다. 3D 센싱 모듈 이쪽도 진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사주 매입도 270억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예. 이 기업은 뭐 지금 차트 볼 필요도 없고 지금도 대표사가 장내 매수가 10억 가까이 들어왔다는 건 믿고 보는 기업 같아요. 예.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MC넥스는 완벽하다.
이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완벽한 기업 세 번째 종목은 MC넥스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종목 공개될 시간이네요.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저는 단 하나의 AI 플랫폼 기업주를 본다라고 하면 네. 유라클도 아니었어요. 유라클도 LG 엑사온 쪽에 이제 공급을 한다 얘기는 나오지만 이 퀄컴을 이길 재료는 없거든요. 퀄컴의 칩에 탑재되는 거예요. 마음 AI죠. 이 마음 AI 같은 경우가 퀄컴의 이제 온디바이스에서 저전력 칩에 탑재된다는 건 앞으로 퀄컴이 들어가는 자동차, 스마트폰, AI PC 여기에 모두 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왜? 전 세계에서 유일한 LLM 벤더사 마음 AI예요. 딥시크도 아니고요. 다른 오픈 AI도 아닙니다. 퀄컴은 마음 AI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연구소장이 지분을 늘린다. 손병희 씨인가요? 연구소장? 저는 거기에 일단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가 급등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 나올 거예요. 당장은 사유가 없다? 아니면 뭔가 앞으로 기대감이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아마 사유가 없다라고 나오면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일 것 같고요. 사유가 있다라고 나오면 그냥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월요일 날 돌아오는 월요일 날 6시 이전까지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만 저가 매수 기회 누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공시를 떠나서 충분히 퀄컴 쪽 재료는 반드시 분명히 재료가 있고 이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포티 투자 재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퀄컴 관련주였습니다. 마음 AI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공개될 시간이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오늘도 다 설명드린 종목들 보면 대부분 임원들이 사든지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대표이사가 사든지 시대주가 자사주 매입 대규모로 하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뭐 지난주 황철주 회장님이 26억을 35,000원대에서 장내 매수를 하더라고요. 34,000원인가요? 그만큼 이 3만 원대 지금 중반대에서 27억을 장내 매수를 또 해요. 사장님도 또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살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기업은 애플과 인텔의 이 회사의 차세대 반도체 공정 장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시사를 좀 했었죠. 우리는 노벨상에 가깝게 갈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이게 아마 2, 3년 안에 이뤄지지 않을까 이제 회사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상태에선 그렇게 주가가 지금 현재 35,000원대에서도 굉장히 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좀 믿고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SK하이닉스 수혜이기도 하지만 올해부터 애플, 인텔, 심지어 TSMC랑 마이크론까지도 올해 장비 공급 기대감이 있거든요. 거기에 유리기판 증착 장비도 게임 체인저 장비도 올해부터 해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자사주 매입도 500억이나 들어왔어요. 거기서 대표이사가 지금 거의 한 36억 가까이 들어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좀 믿고 볼 만한 수급이 들어온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주성 엔지니어링도 주정시에는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이 기업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2, 3년 동안 꾸준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이런 기업들이 아마 반도체 쪽에 제2의 에코프로 같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에코프로도 3만 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150만 원까지 갔잖아요. 주성은 앞으로 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중장기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판단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보는 전략, 조정시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전에 위원님이 포착해 주시고 크게 시세를 냈기 때문에 정주성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었는데 지금 다시 기회가 왔다고 하시네요. 오늘 마지막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제 눈에 지금 할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압축해서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장이 저는 2000년도 때 닷컴 버블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인터넷 버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버블이 일어날 게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산업혁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AI 버블, 로봇 버블, 그리고 양자 버블,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 버블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차기 기대감이 있는 조정시 저가매수 기회 누리면서 1분기 대상 지금 방송 온라인 방송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지우 위원은 4년 연속 대상에 1분기 또 단독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짧은 기간에 3일 만에 고영이 24% 시세를 냈고요. 아까 전에도 점상한가 종목들 3종목이나 있었죠. 이렇게 크게 갈 종목 나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공개 방송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 참고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9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위원님이 소개해 주실 종목이 굉장히 넘쳐난다고 합니다.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위원님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